일단 하반기만 놓고 본다면 큰 어떤 경제 위기가 닥치지 않는다면 서울의 상승이 온기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지금 민간 시장 자체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뭐 PF 부실 사태로 인해서 뭐 민간에서 지금 공급이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허가도 부족한데 그 착공도 지금 거의 뭐 절반 이상으로 급감을 허가 착공 했습니다. 분양이 다부진하더군요. 네. 그러면 그게 지금 당장의 내년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3년 뒤, 5년 뒤에는 이 공급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더 오르고 그게 이제 매매 가격을 이렇게 밀어 올리는 효과.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정부가 좀 발빠르게 좀 대응을 좀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침 방송 댓글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왜? 정프로님 어디 갔냐는 댓글이 항상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분을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데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들어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프로님 지금 눈 치료차. 아니 근데 정확히 4만 몇천 분씩 그 들어가서 봐야 되겠다라고 담합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새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히 그런 만큼 나간다는 얘기잖아. 예. 그것도 신기하다. 그러게요. 그래서 정프로님의 빈자리를 채워주실 세미정. KB국민은행의 정재훈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고민의 계절입니다. 정말 고민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네네. 사기도 맞아요. 그렇고 안 사기도 좀 뭐하고. 애매하죠. 지금 뭐 시장에서도 매수자 매도자 간의 줄다리기가 지금 그러니까. 팽팽한 상황이에요. 어때요 지금? 제가 이제 7월에 나와서 이제 뭐 한 다달이 이제 뭐 부동산 시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저번 7월 방송에서는 현재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그 시장의 뷰를 공유드리기를 네. 현재가 2011년에 데칼코마니 같다라는 말씀을 2011년? 네, 드렸었고요.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은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이런 시장의 온기가 어느 지역까지 지금 확산되는지 혹은 위축될지에 대해서 제가 좀 주의 있게 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좀 유의 있게 보시면 시장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일단 저번에 말씀드렸었던 부분들을 한번 먼저 짚고 나서 네. 좀 시간이 남는다면 그래요. 오늘 제가 좀 많이 우려하고 있는 뭐 2017년의 어떤 데자뷰 현상들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슬라이드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네. 지금 요 파란색 선이 서울 매매 가격 이고요. 파란색 선. 네, 예. 수익률 이제 합산입니다. 자, 이 빨간색 선은 이제 지방 아파트예요. 그리고 이 반은요 금리 기준금리입니다. 금리. 네, 지금 예. 지금 상황은 이 상황이죠. 지금 고점에서부터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201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고요. 예. 불과 이제 한 2달 전에는 우리나라 이제 새마을금고 사태가 있었죠. PF 부실이 이제 터지면서 새마을 그 대출을 해줬었던 새마을금고가 파산이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뱅크런까지 위협했었죠. 일부. 네, 되게 빠르게 이제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서 수습하면서 이제 인수 합병하는 수준에서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전히 지금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11년 그 전후로 한번 살펴보면요, 뭐 계속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이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V자 반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여전히 미분양은 적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때 어떤 정책을 펼쳤었냐면 정부가 4대강 산업을 통해서 유동성을 지방에 확장을 시켰고요. 그리고 지방 아파트 매입에 대해서 한시적 양도세 면제 카드를 쓰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전만 하더라도요. 2003년도, 2007년도에도 여전히 지방은 뭐 수요가 없기 때문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서울만 투자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이제 정부 정책과 유동성이 이제 지방으로 풀리면서 정반대의 상황이 시장에서 일어났었던 거죠. 네. 2011년부터 지방 아파트는 계속 상승을 하고요. 이때부터 서울 아파트는 계속 약침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요.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뭐 내년 2분기 정도 이제 하락을 시작할 거다라는 예상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정확히 이 정도 시점이다라고 본다면 지금 서울은 약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방은 여전히 약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1년 초입이라 그러는 거는 중기적으로 안 좋을 거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일단 전체 시장 자체는 보합 상황을 상당 기간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하락의 시장의 멈춤 내지는 기술적 반등 정도도. 네, 근데 그 이제 이후에 훨씬 더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역적인 편차가 있는 거죠. 서울은 많이 빠졌는데 지방은 올랐어요. 이때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저희가 겁니다. 전국 11개 지역을 이번에 가잖아요. 이번 주부터. 네. 아, 네. 순간 깨알 같은 정보 들어오셨네요. 아 진짜로 네. 이런 경우가 없었으니까. 아, 네. 응원하겠습니다. 뭐 3% 여전히 일반 국민들이 매우 좋아하고 또 많은 정보들 또 이렇게 다뤄주시니까 우리 사회의 이제 빛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때 2011년 상황을 놓고 본다면, 지방이 상승했었던 게 지금은 이제 서울이 상승을 하고 서울이 하락을 했었던 것이 이제 지방이 하락을 하는 상황이 이제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2011년에 데칼코마니 상황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 뭐 서울권을 중심으로는 막 가격 상승이 좀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일부 고가권 아파트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이미 뭐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도요, 뭐 지금 상승으로 이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파트들의 평균 값이 올라갔다는 거는 오른 아파트들이 내린 아파트보다 좀 더 많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후에 이제 시장의 어떤 확산 속도는요, 서울 그리고 세종시, 서울, 대전, 강원, 경기, 충북, 세종 이 순서대로 지금 올라가고 네. 있는데요. 서울은 상승률 1위고 세종시는 11주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보시면요, 과천은 뭐 가장 빠르게 반등을 했고 여전히 지금 상승 속도가 높고요. 화성, 동탄 쪽 그리고 안산 그리고 하남, 시흥, 안양, 광명 순으로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막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니즈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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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결론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서울인데요. 자, 제가 7월 달에 말씀을 드렸을 때는 매매 가격이 상승한 지역이 송파, 강남, 강동, 서초, 그리고 용산, 그리고 양천, 마포 지역 정도 순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한 달 사이에서 더 확산이 됐습니다. 성북 지역, 그리고 종로, 동작, 그리고 강서, 광진 이런 쪽으로 지금 매매 온기가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절반 이상이 지금 상승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파란색 선은 이제 전세 가격인데요. 전세 가격이 지금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세가 광진, 강동이 세군요. 네. 강남 교통이 좋은 데들이죠, 저기가. 그렇죠. 네, 아무래도 강남 접근성이 좀 높은 지역 위주고 송파는 여전히 계속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앞으로의 지금 현재 상황은 2011년의 데칼코마니처럼 전체 시장은 보합을 유지할 거지만 개별 시장을 놓고 본다면 여전히 이 시장의 온기가 확산될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부동산을 아직 진입을 안 하신 분들은 이제 가을철 이사철이기 때문에 두 가지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전세를 한 번 더 이용을 하실지 아니면 매매에 동참을 하실지.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어떤 지역에 추세적으로 좀 이렇게 같이 추세를 타는 부분은 조금 가급적 조심하시는 게 좋다. 네, 상당 기간 보합이 유지될 거기 때문에 강한 반등은 일어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여전히 굉장히 낮은 가격대의 아파트들이 존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꼭 진입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뭐 지역을 좀 말씀드려도 네, 되나요? 말씀 주세요. 네네. 이미 많이 올랐어요. 이미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뭐 우리가 부동산이 뭐 돈이 없어서 못 사지 뭐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네.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 시점이다. 지금 꼭 사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성북구 지역을 조금 유심 있게 성북구 여기 성북구인데. 성북구 사세요? 그럼 성북구 지역을 잘 아시겠네요.
예, 뭐 네. 동네는 잘 압니다. 네.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이 있는데요.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지 않아요. 진짜 안 올라갑니다. 네, 진짜 안 올라가요. 네, 근데 한번 내 그 옆에는 다 온기가 사람들만 있지. 올라가게 되면 서울 평균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 그리고 실은 내년 입주 물량을 보면요. 서울 25개 구 중에서 입주 물량이 가장 적은 지역구 중에 하나예요. 결국에는 성북구도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이미 산이 많아서 질 데도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이미 지금 성북구가 일단 매매 가격이 평균 가격대로 일단 살짝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동북선 라인에 이제 교통 호재가 존재해요. 그런 이제 초역세권으로 바뀔 아파트들도 존재합니다. 근데 그 아파트들 지금 현재 가격을 보면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27% 수준이에요. 아이고, 많이 아직 빠졌네. 많이 안 오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디가 얼마나 해요? 그럼 네, 뭐 이거는 아마 네, 권 팀장님이 잘 아시니까 뭐 말씀을 아마 해주실 것 같고요. 27%나 빠졌단 말이에요? 네, 고점 대비. 그러니까 아직 반등을 안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지역의 어떤 가치를 좀 보려면요, 상대적 가치를 좀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성북구의 대장 아파트를 보시면 성북구의 대장 아파트는 어디라고 저희 생각하세요? 집은 대장이 아니어서 네. 저희는 올드하고 지금 네네. 말씀하시는 때는 약간 신축 쪽 네네네.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저기 맞습니다. 무슨 프로지오인가 거기 아니에요? 센터피스, 네, 그쪽이 이제 일단 대장 아파트라고 본다면 시총이 좀 크니까 네.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 수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의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 같은 브랜드의 아파트에 초역세권이 가능한 이런 변화하는 지역. 그 아파트들은 결국에는 대장 아파트의 수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시장에 상관없이. 근데 시장까지 같이 올라간다면 결국 또 상승도 가능하겠지만 현재 지역 간으로 아직 많이 내려갔지만 이제 올라가지 못한 이런 물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 그런 물건들을 찾아가지고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뭐 좀 장기간 많이 오른 거 사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지금 약간 좀 위험할 수 있고요. 이미 뭐 상반기 뭐 2월 제가 봤을 때는 2월이 네, 투자 타이밍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진입하지 못하셨다면 이제는 그 시장의 온기가 퍼져나갈 그 지역에 아직 덜 오른 아파트 뭐 정도만. 네, 그 정도로 지금 사시면 뭐 크게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전반적인 맥락은 최근에 어떤 단기 상승이 나타나긴 했는데 여기서 펀더멘탈하게는 이렇게 상승 동력이 좀 약하니까 지금 실수요로 인해서 좀 이사를 가셔야 되는 분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네. 때를 선택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투자를 기대하면서 야 가는 애가 더 간다는 생각으로 가는 애 잡는 거는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맥락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장의 온기는 시기의 문제지 예. 어차피 이렇게 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계열을 좀 장기간에 보셔가지고 그리고 지금 여전히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땐. 결국에는 이 시장도 탄탄하게 이렇게 다지는 구간이 지나가게 되면 하는 순간에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뭐 전세를 구하시려면 좀 빨리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세 가격이 빨리 구해라. 전세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선선한 이제 가을철, 이사철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전세는 좀 빨리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매매에 동참을 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방향대로 시작을 하시면 좋겠다. 하지만 이제 지방 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지금 좀 하락을 조금 지속할 예정이니까 그 부분은 좀 투자 타이밍을 좀 늦춰서 잡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저희 KB 부동산에서 각 지역 간 주간 그리고 월간 시세들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실시간적으로 지역 간의 어떤 그 수치들을 좀 확인하면서 뭐 그 부분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좀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준비하신 장표 중에 그 네. 심리지수 반등 관련한 얘기를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이 이게- 부분 한번 설명드릴까요? 네, 심리지수라는 건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네. 제가 이제 아파트 가격의 결정 요인을 크게 4가지 요소로 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 두 번째는 금리, 세 번째는 GDP,
네 번째는 수급이에요. 지금 이 순서대로 말씀드린 건 심리가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심리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예. 심리는 여러 기관에서 좀 발표를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CSI를 또 발표를 하고요.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주택 매매 가격 전망 지수라는 걸 발표하고요. 뭐 허그도 발표하고 국토연구원도 발표를 합니다. 근데 각 기관 간의 차이가 좀 존재하는데요. 한국은행은 이제 일반인 기준 한 2,000명의 랜덤 추출해가지고 주택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질문을 하는 거고요. 예. 저희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 전망 지수는 전국의 부동산 사장님으로부터 매수인 매도인을 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접하시니까 상승하실 것 같습니까? 하락하실 것 같습니까? 이게 질문을 이제 지수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보시면요, 제가 보는 지표 중에서 부동산 매매 가격을 가장 먼저 선행 지수로 예. 판단하는 게 이 심리 지수인데요. 이때 이제 가장 빠르게 상승을 지금 시작했죠. 그러면 지금 요 변동률을 놓고 본다면 선도 아파트 50은 이미 한참 상승을 시작을 했고요. 빠르게. 그리고 전국 수도권 서울도 거의 지금 올라가고 있고 거의 지금 보합 상황 수준까지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주식 시장과 달리 시총이 좀 큽니다. 한 그렇죠. 4배 정도 크기 때문에 좀 무겁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서로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호주머니가 이렇게 무거워졌을 때 부동산 가격이 이제 대세 상승을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근데 여전히 지금 상황을 보시면요. 시장 금리는 여전히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연체율이 생각보다 좀 많이 증가를 지속하고 있어요. 예. 거기에다가 가계대출을 받으신 취약 차주의 비율이 여전히 40% 이상으로 좀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어떤 상황이 조금 좋아지는 그런 수준에서 전국적인 부동산의 대세 상승이 시작될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수중에 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여전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어디를 좀 사야 되는지 이렇게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 이런 수요 자체도 여전하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이제 시장을 유의 있게 보시는 것보단 개별 물건 위주로 앞으로 입지가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질 아파트들을 고르는 이런 부분들에 조금 힘을 쏟으시는 게 어떠실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집이라는 게 뭐 대부분 그렇게 사지 않나요? 뭐 예를 들면 뭐 대장주 사고 싶어도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거야 뭐 10주 사면 되고 뭐 100주 사면 되지만 예. 아파트야 한 채 기준으로 30억짜리도 있고 뭐 30평짜리도 50억 가는 데도 있는데 사고 싶다고 사지는 거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아파트라는 게 네. 실은 이제 전체 이제 주거 유형 중에 이제 60%를 차지해요. 네. 뭐 불과 이제 뭐 거의 반 이상 이제 차지하는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아파트를 굉장히 선호하는 주거 유형으로 삼고 있고요. 여전히 뭐 빌라 다세대는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뭐 전세 가격도 내려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전체 주택 재고로 놓고 본다면 여전히 뭐 시장은 계속 내려가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데 지방이 이제 근데 그 하락세를 조금 더 계속 네. 하고 있다. 지방 그렇죠. 중에서도 어디가 지금 제일 좋잖아요. 그거 한번 궁금해요. 지방이요. 네. 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업단지 위주로 좀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대중 수출이 굉장히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개월 연속 이제 계속 수출이 무역 수출이 안 줄어들고 좋았죠. 있고요. 예. 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 무역 수지는 이제 3개월 연속 이제 상승을 했는데 보면 이제 수입이 더 줄었기 때문에 그쵸.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수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 수출 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하는 국가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의 수출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20% 정도로 급감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중 수출이 많이 몰려 있는 산업단지 위주의 지역들이
조금 침체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크게 우리나라 10대 수출 품목 중에 이제 반도체 그리고 철강 그리고 석유화학 부분의 산업군이 지금 뭐 반도체는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석유화학이나 철강 부분들은 여전히 좀 부진한 상황인데 철강은 이제 이쪽 동쪽 그리고 뭐 포스코 예, 광양이나 포항이나 이쪽 예. 지역 그리고 석유화학 부분은 울산, 여수, 여수 이쪽, 쪽이고. 호남권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산업단지들이 있는 지역이 활력을 좀 잃을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지역은 철저하게 입주 물량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폭탄적으로 좀 증가하는 지역은 필연적으로 전세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방 투자 하시는 분들은 정말 유의 있게 보셔야 되거든요. 서울같이 집값이 조금이라도 하락을 하면 경기나 인천이나 수도권에서 이렇게 몰려오는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면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수요가 존재합니다. 가수요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지방은 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수요가 만들어지고 일정 부분 거의 결정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업, 그 산업에 있는 기업이 좋아지면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인구 유입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기업이 좀 어렵게 되면 인구가 나갈 가능성도 존재하죠. 그래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없는 어떻게 보면 닫힌 개의 형태의 이런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구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입주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지역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공급이 많은데. 네, 그래서 공급이 많은데 그리고 산업단지의 어떤 기업들의 상황 이 두 가지 요소를 보시고서 지방의 어떤 시장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업들의 어떤 그거를 보라 그러는 거는 좀 안 좋은 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좋은 데가 있을까?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산업이 조선 자동차? 네, 그쪽은 좀 좋아졌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겹쳐요. 울산은 네. 자동차도 있고 화학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용인 클러스터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지금 그쪽 동탄 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격 상승세가 지금까지 계속 그쵸.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에는 기업이 흥할 결국엔 일자리가 많아질 그런 지역들이 결국에는 앞으로 향후 좋아질 지역이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가장 그쪽 지역의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지역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런 지역은 신축 아파트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네, 최소한 10년 이내, 5년 이내 신축 아파트를 사셔야지 구축 아파트는 그 수요 자체가 이렇게 확산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 투자는 항상 신축 위주로 그리고 경기와 물량들을 확인하면서 투자를 하시고요. 서울 수도권은 여전히 수요가 좀 좋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 또 이쪽에서도 교통이라든지 좀 좋아질 그런 지역들이 존재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연구하셔가지고 진입을 하시면 또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산 중에 우리가 부동산 자산을 좀 뽑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장기간의 시계열을 놓고 본다면 좋은 상황이 이루어질 거다. 정 박사님이 말씀을 되게 조심스럽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기 전망이 별로 이렇게 안 좋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움직이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식이 하지 안 하면 그만인데 부동산은 이제 자기 집을 어디 이사를 가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이런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 주시는 거고 원래 약간 시황을 별로 안 좋게 보시는 중기는 좀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안 하시고 하시니까 지금 집을 네. 사시라는 걸로 약간 네. 그러니까 중기의 그 시나리오를 좀 이렇게 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뭐 베이스 시나리오 아니면 좀 안 좋은 시나리오 아니면 베스트 시나리오 이런 거는 좀 어떤 것들을 변수로 좀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뭐 전망이라는 게 뭐 신이 아닌 이상엔 틀릴 가능성이 좀 존재하지만 일단 하반기만 놓고 본다면 지금의 상승 추세는 계속 저는 큰 어떤 경제 위기가 닥치지 않는다면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서울의 상승 이 온기가 이제 다른 지역까지 어느 정도 퍼지는지를 좀 유심히 보면 이 시장의 온기가 퍼져나가는 수준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방은 여전히 뭐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여전히 좀 계속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시장 자체는 보합으로 보는데 그 보합의 지금 수준 자체가 한 3년 정도 계속
눌려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아. 봅니다. 네. 근데 전세 가격은 계속 끊임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어느 순간 공급 물량을 잘 만들지 않는다면 매매 가격을 이렇게 밀어 올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올해 입주 물량은 많지만 앞으로 3년 뒤에 나타날 착공 물량이나 인허가 물량이 굉장히 적어요. 10년의 장기열로 봤을 때 굉장히 작은 수준이고 지금 민간 시장 자체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뭐 PF 부실 사태로 인해서 뭐 민간에서 지금 공급이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허가도 부족한데 허가를 받으면 보통 1년 안에 착공을 시작하거든요. 허가 기간이 1년이니까. 근데 그 착공도 지금 거의 뭐 절반 이상으로 급감을 허가 착공 했습니다. 분양이 다부진하더군요. 네. 그러면 그게 지금 당장의 내년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3년 뒤, 5년 뒤에는 이 공급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더 오르고 그게 이제 매매 가격을 이렇게 밀어 올리는 효과. 그래서 우리가 봤었던 2017년의 그런 데자뷰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2017년을 놓고 본다면 그때는 뭐 수요 억제 정책을 아무리 펼치려고 해도 20번 넘게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억제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계속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공급을 늘리려고 준비를 했지만 결국에는 서울 지역에서 공급 물량을 준비한다는 건 어차피 시작해도 3년이 걸리지만 어떤 토지를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정부가 좀 발빠르게 좀 대응을 좀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지 좀 지금의 현재 3년간 이루어질 어떤 보합의 상황을 계속 좀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지. 이런 부분들이 자칫 뭐 3년 뒤, 5년 뒤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일어나게 되면요, 다시 한번 부동산의 폭등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좀 공급을 잘 챙겨서 해주십사 좀 네.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KB에서도 좋은 그 부동산 상품 같은 거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예, 저희가 전국을 한번 쭉 훑은 다음에 저희가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닥권 시세에 대해서. 아, 그러게. 거기 가서도 뭐 대화를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 또 부동산 중개 사장님들 많이 오실 것 같아. 그래서 그리고 또 인근에 또 은행원들도 많이 오시기로 돼 있어서 아마 굉장히 열띤 부동산 시장 전망대회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근데 제가 진짜 갔다 와서 한번 열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진짜 치열하더라고요. 이게 네. 뭐 그러니까 상당 부분들이 뭐야 추세를 한번 타면 오르긴 오른다는 것까지는 대부분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뒤로 이제 꺾인다. 로 보시는 분들이 상당 비중으로 좀 늘어나다 보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뭐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게 아니니까 짧게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이제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이게 집값이 안 오를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전월세 전환율과 대출 금리를 비교하면 되는 거죠. 임차 시장에서 임차인이 전세를 선택할지 월세를 선택할지는 전월세 전환율과 전세 대출 금리를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지금 서울의 전월세 전환율은 4.2%고요. 경기는 5.2%예요. 근데 전세 자금 대출은 보통 좀 3점 후반대에서 4점 초반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임차 시장에서 이제 월세보단 전세로 찾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거기다가 지금 뭐 역전세 전세 사기 때문에 빌라를 사시던 분들이 빌라 월세를 사시던지 아니면 돈을 좀 더 보태가지고 아파트 전세로 이렇게 넘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수요 공급 때문에 지금 전세는 이미 전세 시장은 뭐 6주 전부터 지금 상승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굉장히 빠르게 높이 올라가는 그런 지역들도 존재하고요. 시장에서 지금 사장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급매물들이 지금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세 매물?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입주 물량이 또 급감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추세적으로 지금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전세 오르면 집 사겠다라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았거든요. 이제 이분들이 이제 전세를 선택하실지 매매를 선택하실지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향방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죠. 정재훈 박사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 동향 그리고 약간 중장기 전망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KB 부동산 플랫폼의 정재훈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